그 뭐 언론에서 구직 포기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건 좀 느껴지는데 지금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확정도 안 되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표님이 최근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제가 뭘 여쭤보면 될까요? 내가 깨달은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 최근에 겸손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겸손은 우리가 늘 익히 들었지만 뭔가 갑자기 겸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야. 난 그럴 때는 이제 한자의 의미를 막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겸손을 찾아봤다? 그런데 겸손의 한자가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을 써. 이게 뭔 개소리야? 겸손을 찾아봤는데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이래. 갑자기 문자를 겸손으로 끌어오는 그런 반칙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봤지. 겸손할 겸에는 말씀 언자에 겸할 겸자를 써. 그 겸할 겸자가 보면 겸직할 때도 쓰는 겸자고 아우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우리가 말씀 언자에 겸할 겸자 아울림을 쓴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아울러지는지에 대한 그런 겸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게 실생활을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내가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 언자에 대한 그 겸자가 조금 이해는 됐었어.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울러져야 된다라는 겸자가 들어간 거고 또 겸손할 손자를 보니까 이게 한자가 시험시험 갈 차게 손자손을 써. 이게 한자가 엄청 재밌거든. 왜냐면 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붙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손자의 손을 잡고 시험시험 걸어가는 노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작은 아이라도 시험시험 따라올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겸손할 때 그 손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에는 앞에는 말씀 언자가 들어갔고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에서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나대지 마라가 또 겸손이 될 수 있고 뭐 자랑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건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말과 행동이 들어간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늘 내가 어떠한 입장이나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겸손이라는 거지.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행동한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도덕적 관점의 중요한 말. 그래서 한자가 심오하게 이 겸손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표님 요즘 같은 시대에 겸손이 그럼 필요할까요? 각자도생의 시대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미덕으로서 작용을 했을 때 나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또 윤회사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 우리 태국 갔을 때도 95% 사람이 불교인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회사상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개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걸 본다더 잘 대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 겸손이 여기랑 조금 맞춰진다고 생각을 했었어.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씨앗을 뿌린다라는 느낌인 거지. 내가 겸손했던 그 자체로서 어느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나를 곱게 봐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나중에 씨앗을 뿌려놓고 우연치 않게끔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 근데 요즘 같은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긴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계산을 빨리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 돌아올 것 같거든. 그런 측면에서 각자도생의 시대와는 좀 별개로서 내가 평균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떨까 싶어. 대표님 요즘 면접 시즌이라서 청년들이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채용 과정에서 340건이나 넘는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채용 컨설팅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채용 불공정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업명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 사례들을 가지고 채용 불공정 사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공정해야 되는 데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이런 데에는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이제 중반쯤에서 이제 채용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 기억나는 게 기업에서 이제 미팅 가면은 수험번호 몇 번을 좀 잘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전수조사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당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몇 년 전, 뭐 10년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은 징계를 매기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공공기관 채용들은 엄청 많이 개선이 됐고 그걸 징계도 많이 받고 해고도 많이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이 엄청 조심하지. 인사팀에서 채용을 다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채용 기관한테 맡겨서 이제 채용을 진행하게끔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줄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 아주 이제 티가 안 나게끔. 근데 지금 민간기업 사례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부모의 재산 직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우리 등기부등본 떼우려가지고 태어났던 곳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채용 관련 법 중에 공정채용법 아니면 채용절차법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잘 모른다. 왜냐면 기업에서 이 채용과 관련된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하려는 사람이 인사팀들이 이제 그럴 건데 우리가 3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 정도 될 것 같아? 한 35%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면 한 6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팀이 되려면 30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돼. 근데 그 인사팀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한 고만고만한 기업들에서 지원자가 불공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뭐 대단하지 않은 기업이 다른 데 지원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신고 사례가 많이 없어. 대기업들에서 그런 불공정 사례를 겪게 되면은 정말 가고 싶은데 떨어졌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신고 사례가 적발이 되는데 이 340건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아마 중기업 정도 되는 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럴 건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채용절차법을 이해하고 있는 인사팀도 많지 않을 뿐더러 변경되었을 때 익히는 전문가도 별로 없을 거고 신고도 많이 안 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되게 안타깝네요. 이러한 불공정 채용을 겪으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거나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아버지 뭐 하시노나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 계획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들이지. 취미생활 같은 것도 물어보고 기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봐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벌금을 매기든지 과태료를 묻든지 그렇게 할 건데 증빙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채용 신체 검사할 때의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이 조금 해왔던 것들이 있었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검사를 따로 비용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채용과 관련된 부가 비용을 개인한테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거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봤던 것들 다 인정해주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공정한 느낌들은 많이 못 받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면접에서 그런 불공정한 느낌이나 질문이나 상대방의 불편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 신고를 많이 안 할까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너무 또 많아. 그래서 이런 기업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고 딴 데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인데 좋은 기업들은 이미 다 신고를 받아서 개선이 많이 됐을 거예요. 지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앉은 면접관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아마 그 기업은 개선이 되겠지.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정도로 지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덜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을 채용 공고에서 거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도 많이 보는데 기업 컨설팅 갈 때 재직자들 그리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블라인드라든지 잡플래닛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유료 결제로 그걸 봐요.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내가 가서 하지 마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긴 한데 채용 공고에는 그게 드러나진 않지. 그래서 그 별도로 제공된 그 기업 그런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아마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기 같은 걸 쓰면은 유료가 아니라 공짜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사람들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종합평점이 2.5 이하면은 좀 걸러라 이런 말들도 있고 3.0 이상이면은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면접 후기들 보면은 그게 일부 몇몇 면접관이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기업 전체가 나쁜 건지 또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면접 기회를 받으면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요즘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엄연히 따지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언론에서 구직 포기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건 좀 느껴지는데, 지금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확정도 안 되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노동이동이 더 많아질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서라도 가서 반복된 일을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걸 해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자기의 이제 능력을 올리면서 이직할 수 있는 그 경력 연한 평균 이제 3년 정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채용 공고 찾아보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채용 공고가 뜨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2개 사이트만 보면 우연치 않게 또 내 인근 지역이라든지 급여 조건이 그나마 다소 덜 나쁜 이런 기업이 또 뜰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하셔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시고 자기 능력들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